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는 제가 레지던트 그 트레이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얼베나 샴페인에 있는 분교죠. 여기서 이제 레지던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육병원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car foundation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병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프로비나라는 메디컬 센터가 있었고, 또 하나는 VA 하스털이 저희는 조그만 게 있었어요. VA 일라이나이라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병원을 로테이션 하면서 도는데 가장 좋은 병원이 이제 car foundation hospital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EMR이라 그러죠. 전산 기록도 에픽이라는 좋은 걸 쓰고 병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뭐 스테미 같은 것도 받고 트라우마도 받고, 그러니까 얼베나 샴페인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그런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H1 비자를 받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갔거든요. H1 비자. 그래서 이제 매칭이 제가 매칭이 한 3월 달인가 매칭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중위군인관으로 5월 말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전역. 제가 비자를 매칭이 3월 달에 되고 4월 말에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5월, 6월 두 달 정도를 그냥 좀 쉬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비자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이 시작일이에요. 한국은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은 뭐 모든 게 다 7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레지던트 펠로우가 다 7월 1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3월에 이제 병원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7월 달에는 병원을 잘 가면 안 돼요. 초짜 인턴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에는 미국에서는 병원을 가면 안 되고. 그래서 7월 1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자가 6월 중순에 나와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이제 집도 알아보고 차도 알아보고 병원도 익히고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자가 7월 4일인가 5일인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자가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한국에서 언제 갈지 비행기표도 예약을 못하고 그냥 비자만 기다리고 있네요. 매일매일 비자만 기다리고 있다가 비자가 7월 4일인가 5일 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때 이제 전화 걸어서 비행기표를 예약해요. 7월 6일 날 미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지죠. 그렇게 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일단 H1 비자가 나왔으니까 좋은 비자잖아요. 그래서 일단 7월 4일인가 5일 날에 비자를 받고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그 다음날 바로 미국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집을 볼 시간도 없고 머무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찾아본 거죠. 인터넷을 이제 찾아봐서 이 얼베나 샴페인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이게 얼베나 샴페인인데 여기가 샴페인이라는 도시고 여기가 얼베나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병원이 칼 파운데이션 하스트라 여기 있는데, 이 도시에 이제 호텔을 찾죠.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좀 저렴한 호텔이 있어요. 이슬랜드 스윗 호텔이라고. 제가 지금 보시면 엄청 싸졌죠. 하루에 70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일할 때 2010년도에도 한 100불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이제 일주일 끊고 갔죠. 일주일 정도 가서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집을 알아보자. 그래서 갔죠. 그래서 이 건물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기 이제 머물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차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렌트를 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차를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택시를 타고 왕복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우버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 칼 파운데이션 하스피ટલ까지 왕복을 하면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이제 의사로서, 저는 한국에서 인턴은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 인턴 같은 그 진짜 내과 의사 역할은 못 했었죠. 인턴은 아시다시피 EKG 하고 피 뽑고 맨날 환자 카트나 옮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나는 이제 미국 의사고 이제 자랑스럽다, 매칭이 돼서 이제 왔다 했는데,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한 이제 로테이션이 저희 때는 이제 저희는 그런 adult medicine이라고 했어요. adult medicine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좀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general internal medicine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attending은 이제 hospitalist랑 이제 로테이션을 도는 거죠. 그런 서비스고 보통 one intern and one senior resident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년차 인턴이 이제 인턴도 레지던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1년차를 보통 인턴이라 그러고요. 시니어 레지던트를 2년차나 3년차를 보통 시니어 레지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인턴이 어리버리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이 프로그램은요. IMG 프렌들리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18명인가가 정원인 것 같아요. 1년차당 18명인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16명 정도가 IMG였어요. IMG라는 거는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그리고 2명 정도가 AMG 아주 IMG 프렌들리한 참 편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에서 온 애들이에요. 인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저같이 코리아 뭐 이런 데들이니까 시스템도 잘 모르고 미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안 돼요.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턴이랑 시니어 한 명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제 회진을 도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UIUC가 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컬 스튜던트 MS라 그러는데 MS3나 4가 있죠. 이렇게 이제 팀이 돼요. 하스피탈리스트 한 명, 인턴 한 명, 레지던트 한 명, 메디컬 스튜던트 한 명 이렇게 4명이 이제 팀이 돼서 환자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어도 안 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이때. 맨날 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한 10분, 20분 만에 준비를 하고 택시를 불러요. 그럼 택시가 와요. 그럼 그 택시를 타고 칼 파운데이션 호스피탈 가요. 이게 거리는 가까워 보이지만 이거 걸어서 못 가요. 걸어서 가려면 2, 30분 걸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택시를 타고 아침에 가서 병원에 도착하면 한 5시 10분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환자 차트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맥시멈 제가 그때 보던 환자가 8명 뭐 그랬거든요. 7명, 8명. 10명도 본 적도 없어요. 7명, 8명. 그 이상이 넘어가면 시니어들이 자기들이 한두 명 더 봐요. 그래서 맥시멈 7명, 8명, 적을 때는 뭐 두세 명도 보는데 하루에 그래도 이게 느려요. 한국 사람이고 영어 읽는 것도 일단 막 차트가 이만큼 되니까 읽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좀 그랬었죠. 그래서 5시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그때 2시간 동안 7시까지 차트를 막 봐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다 적어야 되잖아요. 미스터 스미스는 76 years old인데 하이퍼텐션 다이비티스가 있고 체스트 페인이 와서 EKG를 했는데 뭐가 어쩌고 뭐 MRI를 찍었는데 어쩌고 다 적어요. 소듐은 어떻고 포타슘은 어떻고 다 적고 한 사람당 한 10분 20분씩만 해도 8명이면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니까 그걸 7시까지 해요. 그리고 7시부터 이제 환자를 직접 보는 거죠. 제가 올라가서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8시나 8시 반, 9시부터 회진을 돌아서 회진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10시, 11시 정도 되면 회진이 끝나면 오더 넣고 12시부터 1시까지 항상 눈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가면 공짜로 점심을 주죠. 그러면 아침도 못 먹고 와서 그냥 해요. 주스 한 잔 마시고 새벽 4시 만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주스 한 잔 마시고 12시에 첫 끼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컨퍼런스인데 막 시켜요. 소화가 안 돼. 많이 못 먹어. 조금 먹고 하고 끝나면 또 신안이 있어요. 그러면 걔 봐야 돼요. 오더 넣고 하면 4시에 끝나요. 4시면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절대 4시에 일이 안 끝나죠. 보통 8시, 7시, 8시까지는 끝나요. 그럼 이제 7시, 8시에 끝나면 그때 이제 택시를 또 불러요. 그럼 또 택시가 바로 안 와요.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7시 반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 8시예요. 8시에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슬랜드 여기 앞에 보면 서클 K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기 편의점에 가면 여기 서브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여기 가서 서브웨이를 사는 거예요. 서브웨이도 다른 거 저 잘 안 먹어서 터키 그것도 이 풋롱을 사는 게 아니라 6인치로 사요.
6인치 터키 서브웨이를 사고 칩 하나 그리고 콕 조그만 거 하나 사서 그걸 3개를 사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그걸 먹어요. 그걸 먹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10시에 자야 돼요. 그러면 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집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시에 또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그리고 이제 처음에 힘들어서 그 서브웨이를 이제 먹으면서 참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눈물 젖은 서브웨이. 아마 미국에 와서 눈물 젖은 빵을 다 드셔봤을 텐데 저는 눈물 젖은 서브웨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 호텔에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달을. 왜 너무 바빠가지고 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집도 찾아볼 수도 없고 뭐 맨날 7시, 8시에 끝나는데 집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한 달간 이 이스트랜드 스위트 호텔에서 택시를 타면서 칼 파운데이션 호스피탈에 가서 저녁은 거의 매일 여기 서브웨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3주는 계속 서브웨이만 먹는 거예요. 눈물 젖은 터키 서브웨이. 그래서 요즘에 저 서브웨이 잘 안 먹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서브웨이 먹었던 생각이 가끔 나네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고생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서브웨이를 먹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